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28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안 해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예부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안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통합공항교통국, 노동일자리정책관,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안 1건, 보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포함된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의 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공공보행통로 파손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공보행통로 등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계획 수립 시 개보수 대상을 전수조사하고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설정하여 재정 부담 최소화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공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다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체계적인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공동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출연 동의안은 도시공간국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공동센터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공센터 출연금은 총 14억 1,900만 원으로 기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12억 5,100만 원과 목적 사업인 도시재생 주관 및 도시재생 행사 운영 등 8개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1억 6,8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공센터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0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선정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 도시재생 정책 연구 및 실무교육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비 중 시에서 직접 추진하였던 강주 달빛 마켓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9,800만 원을 출연금 6,8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사단법인 강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전역법 제18조에 따라 25년 해계년도 세출 예산 편성 전에 사단법인 강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2025년 출연금 규모는 총 1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원인은 인건비 상승분과 강주역 달빛마켓 팝업 스토어 사업 6,800만 원 출연 기간 추진했다는 증액입니다. 이번 출연은 강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 제20조, 제21조 및 강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라 기간 운영 출연금과 도시재생 네트워크 운영, 강주역 달빛마켓 팝업 스토어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안건은 올 6월 11일 의회에 보고드리고 국토교통부가 9월 9일에 변경 고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기초로 강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항에 따라 시행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강주역 일원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호남 최대의 창업타운을 조성하여 강주역 산업경제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행계획안을 설명드리면 강주역 후면 북구 중동 611-21번지 일원에 직주 근접의 효율적인 창업타운을 조성하고자 기존 호남선 철도부지에서 14,224제곱미터 사업부지를 재척하고 용도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9억 원으로 주요 시설로는 창업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혁신성장센터,
창업기업 R&D 지원을 위한 복합허브센터,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45와 청년 창업사관학교 등 총 4개 동으로 연 건축 면적 42,204제곱미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창업에서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점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네, 없습니까? 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궁 통합공항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소궁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광주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5년도 출연 규모는 13억 3,700만 원으로 24년 대비 2억 2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및 빔 프로젝트 교체 비용 7천만 원과 육아휴직 대체 인력 1명분 인건비 2,300만 원, 웹 한글 기한기 구매 비용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출연 규모는 176억 3,900만 원으로 24년도 대비 14억 8,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바우처 택시 이용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분 11억 원과 특별교통수단 가동률 제고를 위한 채용 인력 3명분 인건비 1억 2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출연 동의안은 운수 종사자 및 대시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문화도시 구현에 기여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개념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출연금 규모는 총 13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원인은 중원 등 인건비 상승분과 시설 교체, 자체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강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운수 종사자의 능력 향상과 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관 운영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강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출연금 규모는 총 176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 출연금은 49억 9,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원인은 특별교통수단 세비콜 가동률 제고를 위한 운전원 중원 및 바우처 택시 이용 증가에 따라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강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증 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번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한 것으로 출연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및 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웅 통합공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소구입니다. 2024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2023년 기준 재무제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중공영제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을 위한 운송사업자의 협의자료 및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 연간 총 표준운송원가는 2,336억 원으로 전년 2,328억 원 대비 8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2024년 운전원 임금 4.48% 인상과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5%가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CNG 연료비 충전 단가는 전년 대비 16.6%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3년 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운송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 있어 세법과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지침의 내용수 차이 및 원가 항목, 개정 과목 재분류로 인해 재무제표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기 의원님. 네, 박수기입니다. 여기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마지막에 보면 종합보고서 경영 효율화 방안 제시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시내버스 회사의 문제점으로 내부 통제제도 부재, 회계감사 수정사의 미반영, 또 회계 인력의 부족, 또 특히 마지막에 보면 매년 동일한
오류가 누적적으로 발생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부적인 이 감시나 뭐 통제나 이런 회계상의 어떤 오류 보안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이제 공고사항이 아니고 이게 이제 동일하게 계속 반복된다고 지적이 되었으니 조금 더 강하게 좀 뭐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계를 보신 분들이 버스 회사에서 좀 이렇게 숙련도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좀 강화하면서 좀 혹시 이제 그 이분들도 이제 어드바이스가 좀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좀 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특히 이제 임원 및 정호원의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고 발견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내부 통제가 미약하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회사 내부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의 어떤 이 부정 이런 것도 염려가 좀 된다고 여기 지금 평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공항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 일자리 정책관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단 노동자 조직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노동 일자리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 정책관 신창호입니다. 평소 노동일자리 정책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단 노동자 조직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산단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산단 노동자 조직 지원 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 확대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기관 단체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산단 노동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 증가를 위하여 산단 노동자의 조직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창호 노동일자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노동 일자리 정책관 소관 산단 노동자 조직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주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계약 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 전 공고 기간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신청되었으며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단 노동자 조직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 단체 위탁을 추진하려는 집행부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공기관에서 민간 위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첫 해이니만큼 산단 노동자의 조직 제공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란 의원님. 네, 임미란 의원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보면 영세 사업자 노동자 반값 조직 지원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강주 시내에 산단이 몇 개가 있죠? 지금 산단이 8개 정도 예, 8개가 있는 것 중에서 예,
지금 지금 이 내용을 보자면 영세 사업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몇 곳이죠? 산단이? 예, 지금 그 조직 지원 사업은 그 하남 산단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개소한 첨단 산단에 하나 해가지고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추진 목적에 있어서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강주 시내에서 보면 그래도 비교적 참 이번에 강주시에 새로 하고자 하는 게 첨단 3단점 아닙니까? 예. 근데 비교적 그것은 굉장히 환경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영세 사업장이 많이 되어 있어 지원한다 하니까 좀 의아하고요. 이제 강주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8곳이 예. 있는데 다른 데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지금 그 하남산단 1호점은 작년도에 했고요. 그 올해 첨단산단은 4월부터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그 여러 군데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영세 상인이 김밥집을 한다든가 편의점을 한다든가 이런 데 안 겹쳐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산단 내에는 또 그런 공간 자체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남 산단도 그 하남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가 있고요. 아니 저는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예. 강주 시내 8개 산단이 있는데 예. 그 중에 그래도 하남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복지센터도 있고 첨단 또한 굉장히 근로 조건이 좋거든요. 정말 열악한데 딴 데는 있는데 불구하고 가장 좋은 데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왜 이제 물론 여기도 하면 좋지만 확대를 하려면 같이 다른 산단도 같이 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 질문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첨단 산단은 지금 이제 그 테크노파크 안에가 이제 이렇게 저 산단 이제 식당이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애초에는 그 평동산단을 먼저 하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동산단의 그러니까 이 평동 위치- 상단뿐만 아니고 예. 다른 산단들이 열악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송암 산단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정말 거기는 영세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김밥은 2,000원, 샌드위치 3,000원, 샐러드 3,000원입니다. 네, 이건 어떤 그렇습니다. 근거로 이렇게 뽑은 거죠?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값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2개짜리가 있고 1개짜리가 있고 있는데 1개짜리는 2,000원, 3개짜리는 3,000원. 그리고 이제 샐러드는 한 지금 시중에서 5,000원 이상 하는 것을 지금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김밥도 이제 보시면은 지금 민간에서 한 4,000원, 3,000원 이상 하거든요. 이제 뭐 이게 반가 정도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인건비가 지금 이 메뉴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김밥도 업그레이드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재료들이 들어가면 업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칫 김밥은 싼 것, 샌드위치나 샐러드는 비싼 거라는 인식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금액 차이를 했는지 그게 염려가 돼서 그렇잖아요. 괜히 우리나라 것은 싼 거,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것은 비싼 거 그런 인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 이것도 좀 왜냐하면 김밥도 안에 내용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값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김밥 안에다가 고기 넣으면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 이 위원님 말씀은 잘 네, 알겠습니다. 금액을 예. 형평성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위원님 그 이 메뉴는 그 질적으로는 아주 우수한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 아까 여기가 금액이 차라리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로 되어 있으니까 잘 텐데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송암 산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입지 조건이 또 마련이 된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좀 더 어려운 산단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다음에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단을 예. 이렇게 뭔가를 지원하려고 할 때는 그 안에 속사절 면밀히 좀 살펴보고 하면 좋겠다. 왜 우선 하기 쉬운 데를 먼저 해버리면 그건 안 맞다 보거든요. 예,
저희가 그 입지가 마련이 되게 되면은 이게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첨단이 그 입지가 공공기관이 좀 있어가지고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서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이제 차곡차곡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산단 나머지 6개 산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는 많이 도와주시면 이거 금액은 저희가 문제 있다 최선을 봅니다. 다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금액이 그 시중가를 고려해 가지고 그다음 원자재 수급가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밥에다도 우수한 재료를 넣으면 금액이 단가가 올라갑니다. 예, 그 일단 김밥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아니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기에 이미지가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금액이 안 써있으면 괜찮다니까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 말씀 그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 이것 갖고 괜히 논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단 노동자 조직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노동 일자리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 정책관 신차호입니다. 평소 노동일자리 정책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 단체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지역 내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위하여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호 노동 일자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노동 일자리 정책관 소관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 해당 사항을 연속하여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계약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 전 공고기간을 감안하였을 때 적합하게 신청되었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본 시설이 1990년에 개관한 만큼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노후화한 시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 의결에 앞서서요. 앞서 이제 산단 노동자 조직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금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요. 예. 그 앞서 이제 임미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포함하고 그다음에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요 동의안 보고 좀 살펴봤더니 이 운영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복지관으로서의 근로자 복지관으로서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임동복지관은 기존에 아시겠지만 임동 이신방직, 전남방직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 시설로서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인근에 이제 근로자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이제 동의 절차이기 때문에 거치지만 사업적 내용이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조직 사업에서도 위치라든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운영에 대한 것들은 위탁 이제 공고를 할 때나 또 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반영해 주시라고 제가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지금의 현재 운영의 형태가 맞는 건지 이걸 좀 살펴가지고 공고안을 제시하기 전에 좀 저희들한테 좀 다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노동 일자리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 정책관 신창호입니다. 평소 노동일자리 정책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사업은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한 건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억 원을 매년 4억 원씩 출연할 계획으로 2025년 출연 금액은 4억 원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지역 중소기업 한개사가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구성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체육활동, 건강검진 및 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출연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창호 노동 일자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노동 일자리 정책관 소관 상생형 공공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5년 총 조성금액 12억 원 중 시비 출연금 규모는 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이번 출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 법인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기 의원님. 네, 박숙입니다. 그 복지기금법 기업들이 처음에 몇 네. 개였죠? 우리 저기 시작할 때 예, 지금은 지금 두 개고. 예, 2개 기업이고 그 네. 전에는 세 개. 예, 세 한 개였죠? 기업이 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세 개였다가 한 개 빠지고 유진 하나 남았지 예, 않습니까? 지금 2개 기업입니다. 예. 혹시 뭐 이렇게 아무래도 출연 기회 한 개 빠지다 보니까 이 기금 자체도 규모나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뭐 이제 그 지금 이 기금 법인 그 근로자 대부분이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임직원들이기 때문에 네. 그 대부분 기금도 이제 글로벌 모터스에서 다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 기금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요. 대부 사업과 목적 사업이 있는데
실제 예. 우리 이제 GGM 여기 시에서 나가는 돈과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나가는 돈이 있을 때 이 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처 예. 이거 관련돼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업에서 나오는 출자 기금을 하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목적 대부 사업이나 이런 쪽 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 참고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기금 법인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결산 보고도 계속 문서로 지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 사업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정부에서도 지금 출연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결산 보고는 받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생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노동 일자리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일자리 정책관 신창호입니다. 평소 노동 일자리 정책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산단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보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산단 내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란 의원님. 네, 임미란입니다. 좀 전에 했던 질문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이 또한 이 작업복 세탁소는 지금 어디 산단에서 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이제 하남 산단에서 지금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혜택이라 하는 것은 골고루 분배가 돼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범 사업을 했었을 때는 하남에서의 그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계속 송암 산단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남 산단도 열악하지만 송암 산단 자체가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거기서 수리하는 것도 많고 대부분 산단들이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 세탁 이거를 하게 됐던 동기가 그러니까 너무 분진이 있는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으니 그리고 집에 가서 세탁기를 그걸 돌리면 세탁기 내에 그 분진 가루가 남는다요. 그거 집에 가면 부인의 옷도 있을 수가 있고 아이의 옷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같이 결합해서 빨 수가 없으니 이게 만들어진 취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정말로 환경이 어려운 그런 것을 찾아서 더 확대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벌써 2022년, 27년 벌써 이게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확대되지 않고 그곳 하남 산단 한 곳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저희도 그 산단 모든 곳에 다 이렇게 그 세탁소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작업복 세탁소가 지금 있는 그 처리 용량이 일일 1000장 정도 가능한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하루에 한 300장 내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리 용량이 지금 한계에 도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거리가 있는 데는 지금 차량으로 해서 배달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탁량이 작년도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하남산단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이렇게 그 설치를 검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만 아직 현재는 지금 그 지금 그 하남산단의 그 처리 용량보다는 아직 지금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왜 꼭 그곳을 한 곳에서만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곳곳에 만들어서 곳곳에 세탁을 할 수 있으면 좋지. 굳이 먼 데서 있는 것을 가져다가 또 그 폐기까지 환경 오염까지 해가면서 이동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좀 탄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제 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아직도 한 곳 다른 데도 이렇게 확장할 계획이 없었다는 저는 그거에 오히려 의문점이 들어서 왜 그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문이 나고 좋으니까 처음에는 뭐 의복을 뭐 한 500개 맡기다가 이제 잠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확장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아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 좋은 제도는 확대를 해야지 굳이 거기 한 곳에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이제 우리 시도 꼭 그 하남산에는 한 개소에 머물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시기와 여건 뭐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늘려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보면요. 요 작업복 세탁에 대한 수요 조사가 광주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아까 수용량은 이제 천벌이라고 하셨는데 이때문에 요거를 필요로 하는 수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작업복 세탁소가 지금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있지만은 그 다른 이제 그 큰 대규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작업복 세탁소를 이용하지 않고 그 다른 작업복 세탁소가 있거든요. 이제 그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대규모 사원들이 있는 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소규모로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데 제외하고 그럼 제외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남 산단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예. 그래서 이 수요 조사가 되었냐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세탁소의 판로 개척은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요 예측이 되어야 이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시범 사업으로만 자꾸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그게 대상이 뭐 하루에 접복이 한 3,000벌 된다. 그러면 3,000벌에 대한 수요에 따른 저희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아까 임민아 의원님이 그 덧붙이자면 그 수요 예측이 있어야 저희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시범 사업이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이게 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는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뭐 어차피 이 작업 세탁을 해줄 수 있는 자활 기관들은 각 구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요. 다만 이게 이제 그 시설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그 기기나 장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초기 투입 예산이 아주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 동의안이 이루어져야 민간 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제가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 심의라든지 이후에 좀 이를테면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그래야 예산 심의를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 일자리 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산업시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은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논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최은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강주광역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 22년 1월에 따라 지역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산업 데이터를 지능정보기술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강주시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기능을 인공지능산업위원회가 대행할 경우 집행부는 실질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효과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디지털 전환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필수 참여 등 위원회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 정책과 부합하는 만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강주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에너지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세제 및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전략을 위하여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도시의 실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6조 제3항 제3호와 관련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지원은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원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 등 선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 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산업실장 김용승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공지능 산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두영 미래산업총괄관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주 국방벤처센터 등 5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는 내용으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주 국방벤처센터 출연금으로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 및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강주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 진흥 운영 지원, 인공지능 2차 투자펀드 조성 등 5개의 사업에 대한 출연금이며 규모는 87억 4,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국립광주과학관 출연금으로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법에 따라 기관 운영비 27억 9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강주 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금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주 그린카진흥원 출연금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 운영비 및 미래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이며 출연 규모는 20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관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실을 소관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전역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 편성 전에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강주 북방벤처센터 출연금 규모는 총 3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번 출연은 강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의 2 및 제21조 및 강주 국방벤처센터 설립 운영 협약서 제5조에 따라 기관 운영 출연금과 국방과제 발굴, 개발사업 지원 등 기술 지원비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음은 강주 테크노파크 출연금 규모는 총 8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내용은 인력 중원 등 인건비 상승분과 상업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사업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번 출연은 강주광역시 재단법인 강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기관 운영 출연금과 강주연합기술지원지원, 강주지역대학 기술창업펀드 지원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립강주과학관 출연금 규모는 총 2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내용은 신규 채용, 처우 개선 등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5호에 따라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등을 위한 기관 운영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주 연구개발특구본부 총 사업비
96억 5,500만 원에서 시출연금 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이번 출연은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 2에 따라 기술 사업화 촉진 사업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주 그린카 진흥원 출연금 규모는 총 20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출연은 강주광역시 강주 그린카 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강주광역시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간 운영 출연금과 미래 역량 강화 지원, 품질 역량 강화 지원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 5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및 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란 의원님. 네, 임미란 의원입니다. 지금 강주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설립한 게 2013년도 12월에 설립을 했어요. 지금 24년이면은 11년 가까이 됐는데 혹시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출연의 필요성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하여 진입 장벽이 높은 국방 분야의 중소기업의 진입 및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뭐 어떤 그 국방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혹시 개발했거나 이바지한 뭐 업체랄지 혹시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방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벤처센터가 생기게 된 배경도 결국 어떤 진입 장벽이나 정보 제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는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이 흐른 만큼 저희들도 이제 국방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9개사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방위 산업에서 지금 1,000억 이상 100억 이상인가? 그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한 6개사 정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지원한다고 하고 강주 국방 벤처센터가 있긴 있는데 그냥 점만 찍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였거든요. 네. 그 센터 보면 거기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액이 너무 아까 다른 데 비해서는 이렇게 열악한데 이 금액 갖고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의문점이 나서 제가 여쭤봤는데 의외로 79개사 업체가 있고 또 뭐 100억 아니 뭐 아까 100억 이상 100억이죠. 6개사 정도 6개사가 있다 하는데 아무튼 그 업체 한번 그 여기 벤처 그러니까 국방 벤처 센터에 대한 성과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우리 인공지능 산업실에서는 출연 기간이 굉장히 많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집행부나 여러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출연 기간은 어찌 됐든 간에 절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출연 기간들에 이제 경비 절감도 좀 해야 되겠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할 때도 정산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동의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 돈 주기 전에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일단 제가 단을 못 받지만 여기서 지금 그린카 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좀 절감 편성을 한 8천만 원인가 편성을 했는데
그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 상계 처리해서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시 세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시에서만 절감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출연 기관에서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예산은 주되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작년부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더 노력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올해 또 연말 돼가지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저희가 예산을 주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관리 감독이라는 게 이 사업이 다 집행 이후에는 큰 부작용은 없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또 위축이 된다거나 또 이렇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소관과당에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작년 연말쯤에 이런 일들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을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면 거긴 더 지원을 해야 맞죠.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았던 부서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절감을 해서 예산 부분에서 좀 전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 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 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은 해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 그린카 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산업시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창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심창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강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라 이임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강주광역시에서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수가 늘고 있으며 개몰림 사고 같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반려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입법 근거를 마련하였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강주 시민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창업국장 주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창업국 송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회는 조례가 신설된 이후 개최 사유가 없었고 광주의 축산 여건, 그동안의 가축 전염병 발생 이력을 감안하면 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하도록 비상설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재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 전염병 피해 보상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회의는 안건 발생 시 개최하도록 비상사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년 9월 28일 본 조례 제정 이후 광주시는 효율적인 예방 활동 등을 통해 타 시도에 비해 가축 전염병 피해가 적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협의 안건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장을 부서장을 하고 비상설 심의회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시하로됩니다. 다만 가축 전염병의 유입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 파급 효과도 상당하므로 협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인력풀이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광주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창업국장 주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출연 사업은 3개 기관으로 일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청년 창업가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 특례보증 20억 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67억 원으로 총 87억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지능상생일자리재단 소관은 취업과 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및 지역 중소기업의 노사 상생을 위한 광주경제지능상생일자리재단 운영에 19억 9,700만 원, 노동상생일자리 정책연구 등 3억 7,400만 원으로 총 23억 7,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은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7억 원, 그리고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등 총 사업 지원 금액으로 8억 5천만 원이고요. 총 15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관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전협법 제18조에 따라 25년 회계년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광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규모는 총 8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나 금년 1회 추경에 시중은행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시출연금 27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출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청년 창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주광역시 경제지능상생일자리재단 출연금 규모는 총 23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원인은 기관 통합 이후 파견 복귀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강주광역시 경제지능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10조에 따라 기관 운영 출연금과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운영, 강주 일자리 종합센터 취업 지원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주 창조경제혁신센터 25년 출연금 규모는 총 15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원인은 빅골 창업펀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번 출연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2조 및 강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기관 운영 출연금과 강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창조혁신센터 사업지원, 빅골 창업펀드 조성 등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및 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란 의원님. 네, 임미란 의원입니다. 우리 강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적극 이제 하면서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경제혁신센터랄지 또 뭐 빅골 창업 펀드 조성이랄지 기타 그 창업을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청년 창업 지원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업 지원센터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궁금해서 우리 각 구별로 지원센터가 청년이 됐던 기업 지원이 됐던 그런 센터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창업 보육센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초기 창업이나 예비 창업을 지원하는 이제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9개가 있는데요. 그 남구에는 강주대학교 그 창업보육센터하고 송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두 거기 군데입니다. 남구는 대학교가 있고 또 동구는요? 동구는 조선대학교. 여기 이제 창업보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로 대학교에 있는데요. 동구는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총 3군데,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총 3군데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는 네, 저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임혜라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영림 의원입니다. 경제창업교 출연금 사전 동의안에 대해 3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보고를 한번 오시기는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 같이 했는데 강주 신영보증재단의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업에 20억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이기 때문에 창업 기업은 이제 업력 7년 이내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창업 기업 대표 기준으로 해서 39세 이하 이제 청년 창업가를 그 기준으로 하고 이제 그 기준에 합당하면은 신청 가능하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해주십니까? 보통 저희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5천만 원 다 쓰시는 데는 별로 이제 좀 많이 비중이 떨어지고 한 2천만 원 조건이 맞지 않아서 5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해서.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구간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호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강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 예정이잖아요. 지금 빛고울 창업펀드.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조성 사업은 좀 신청 조건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제 빛고울 창업 스테이션이 내년도에 개관을 하거든요. 개관을 하는데 빛고울 창업 스테이션은 지금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 기업이 한 저희가 4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입주 기업이 성공하고 이제 좀 그 중소기업으로 아니면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원 자금을 줄 때 이분들한테 줄 때 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업기업이고 저희가 이제 창업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은 창업기업 그 조건이 7년 이내거든요, 보통. 똑같으니까 지금 신년보전에서 이제 청년 창업으로 한정하진 않습니다. 한정하진 않아요. 예. 그러면 두 개 다 틀리는 내용인가요? 예, 여기 펀드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이제 빛골 창업 스테이션에 입주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자금을 저희가 펀드 형태로 모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펀드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청년 창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청년 창업 기업가들한테 열려져 있는 금액입니다. 전체 창업 예, 기업한테 우리 열려 광주시, 있는 광주시. 광주시에. 예. 네네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개는 창업 펀드, 한 개는 청년 창업 특례 보증.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달리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게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은 정책 자금이라고 정책 자금으로서 주는 거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회수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둘 다 조건이 이제 부합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보통은 저희가 그 창업 기업들 지원하게 되면은 사업화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기업을 갖춘 데는 지유니콘 사업이라고 해서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청년 창업은 보통 청년 창업가들은 이제 좀 바로 이제 그 창업을 이제 한 기업들이라서 좀 기술력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은 또 청년 창업가들 그러니까 이제 번호원이 봤을 때는 뭐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나 있다고 하는데 창업 펀드에서 자금을 신청하는 게 더 좋겠네 그러면. 입주를 해야 됩니다. 빛골 창업 입주를 스테이션은 네네네. 이제 빛골 그러니까 아까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빛골 창업 스테이션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할 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펀드 같은 경우는 기업을 운영하다 잘 안 됐을 때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돈을 갚지 않는 그런 펀드라는 개념의 투자라고 보거든요.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네. 기업한테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지만 이제 한 개 기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펀드 자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다 회수를 하거든요. 회수를 해요. 예, 회수를 보통은 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청량 특례는 네.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지만 갚아야 돼요. 갚긴 갚아야 갚아야 됩니다. 되는데 네. 펀드는 또 그와 다른 내용이거든요. 펀드는 이제 보통 8년 정도 이제 4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4년을 회수하는 기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랑 정책 자금이랑 잘 됐으면 좋겠지만 예를 네. 들어서 안 됐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회수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펀드 자금을 마련을 하면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기업도 있고 성공한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공한 기업을 꼭 이제 심사를 할 때 투자할 때는 굉장히 면밀하게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성공을 해서 전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펀드는 운영을 그럼 하고 그런 있습니다. 조건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용사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심사를 합니다. 본인들도 이제 운용사가 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기준 같은 거를 명확하게 보고 심사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기간이 또 틀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대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중복으로 보진 않고요. 사실 제가 아까 명확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관내 청년 기업을 전체적으로 대상해서 정책 자금으로 주는 거고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의 성격이 있으면서 그 비골 창업 스테이션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 소지는 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분리를 해서 네.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책의 혜택이 소수가 아닌 우리 여러 시민이나 모든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런 운영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정책의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입장에서는 편한 것은 사실 아닐까요? 근데 왜 기관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요? 청년창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출연금을 하는데 이제 보증 배수를 해서 이제 신용보증재단이 이제 그 특례보증을 운영한 특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본원이 신용보증재단. 봤을 때는 청량특혜 이렇게 볼 때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본원이 주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이 커피숍을 할 때 이거 받아요. 받는데 3천 이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될다 안 되다 하다 보니까 빚을 갚을 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또 손을 벌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 창업펀드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그런 느낌을 보고 있거든요. 창업펀드는 완화됐다기보다는 입주 심사를 거쳐야 되기 근데 때문에 입주 심사를 할 때 네. 그것도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물론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특례보증이나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보통은 1년 거치, 2년 거치 하면서 뭐 일시 상환을 보통은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 기업이 좀 명세하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4년 원금 그러니까. 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근데 펀드라서 상환이 된다는 보장이 지금 아니 없다는 특례보증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례 보증은 그렇지만 또 시민 펀드 이거는 이 펀드 조성은 또 다르다고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펀드는 기본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게끔 운용사가 운영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고울 창업 펀드 조성을 위한 시드머니 개념으로 25년에 5억, 또 26년에 5억, 총 10억의 시출 자금이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모티펀드 또는 지역 펀드 자금을 20억을 통해서 이제 30억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펀드에 대한 수익금 배분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냥 성공하기만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의원님, 저 창업진흥과자 홍나수입니다. 지금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 특례보증금은 일종의 대출이거든요. 그거는 대출이고 이제 이 그건 투자는 보더라도 우리들이 지금, 30억을 우리가 10억을 출자해가지고 이제 20억을 우리의 출자를 비콜 창업 세션에 있는 기업을 10억을 주지만은 20억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운영을 투자사들이 별도 펀드는 만들거든요. 그 투자사들이 운영을 해요. 투자사들이 만든 네. 거예요. 투자사들이 30억을 별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사들은 자기들의 이익 또 그 이익을 받기 위해서 그 우리 입주 기업 40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술력을 근데 그래서 이들이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이 투자사들한테 줄 때도 나름대로 또 그런 사업화나 그런 부분에도 또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투자한 만큼 또 그걸 해소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특례보증과 이 투자는 어머니 개념이 달라요. 이걸 똑같은 구조로 판단하시면 조금 이제 그 그러진 근데 근데 이제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네. 알고 있고요. 이제 본원이 이걸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수년 전에 강주 시민축구단 설립 시 기억나신가요? 예, 시민구단 주제. 시민펀드 하셨죠 그때. 번호원도 그때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사 있고 뭐 투자하신다고 하니까 뭐 번호원이 더 이상 뭐 질의할 그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강주 시민들이 강주 FC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정말 투자하지 않는 시민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공직자들도 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투자를 했을 겁니다. 시민펀드라고 해서 모두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투자금 형식으로 이제 성공을 바라고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강주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셨나요? 그 펀드 자금은 이걸 보면서 네.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시에서 출연하거나 정부의 모태 펀드를 받아서 하는 그런 자금을 조성하는 펀드 운영사들은 운영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회수를 하지 못하면 다음 모태 펀드나 다음 시 출연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딸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되는 거고 그건 시장에서 아주 매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이 펀드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성이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를 하고 접근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창업국에서 어쨌든 본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펀드 부분을 물론 운영사들이 뭐 사활이 걸렸다고 하니까 물론 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강주시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운영사하고 좀 더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고요. 네, 임미라 의원님. 네, 짧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창업 지원센터 물어봤었을 때 동구에 조선대에 하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센터는 하나고요. 아이플렉스도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창업 보유센터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인프라 현황은 의원님께 따로 그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창업 보육센터 기준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질문할 때 네. 보육센터뿐만이 아니라 창업 지원센터까지 다양한 루트에 지원하는 센터들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야죠. 예, 저희가 이제 그리고 학교를 제외한 다른 공간에 있는 것들 저는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남구는 학교에 2개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예. 별도로 저희가 그 창업보육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인프라까지 종합해가지고 구별로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정확하게 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알겠습니다. 가지 궁금한 게 저한테 주민이 저한테 그 하나 건의를 하더라고요. 항의를 했었어요.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에리어가 많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여서 아니 에리어라니요.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이름을 명명을 했겠죠. 라고 말했는데 방금 이제 내일 모레 11월 달에 오픈할 개소를 할 빛골 창업 스테이션. 네. 준공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스테이션이란 우리가 어렸을 때 보통 뭐 지하철역 뭐 그래 단어 외울 때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 맨 먼저 나옵니다. 정류장, 방송국, 해역, 지역, 또 구역, 그리고 본부, 본청, 담당자, 허브시설, 또 보건청, 소방청, 검찰청, 국방청, 경찰청 등 공적인 업무나 일을 처리하는 건물 혹은 기관, 그리고 아마 이걸 가져간 것 같아요. 지역의 거점, 그것도 있고요. 또 장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름을 명명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민들은 또 그러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 번쯤 이름을 지을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